그래도 둘이라 다행이다. 지난 봄 아이들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부금 생활에 접어들게 되었다. 둘째 준우는 작년 12월 26일에 겨울 방학을 시작했었다. 무려 30일이나 되는 병설 유치원의 긴 방학이 지나고 유치원에 겨우 다시 등원하게 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 졸업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먼저 터졌다. 아이는 겨우 사흘 동안 유치원에 다녀왔다. 영상으로 진행된 맹숭맹숭한 유치원 졸업식을 치른 후 준우는 새로 입학하게 될 특수학교 초등부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기약 없이 집에 있게 되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첫째 연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준우보다 하루 늦게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하루 늦게 개학식을 했다. 공부 욕심이 있는 연우는 방학 동안 영어, 수학, 피아노, 수영, 태권도 등을 배우는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개학하고 나서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멈췄다. 학교와 학원의 휴업이 시작된 후 아이들과 나는 집안에 콕 처박혀서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하루에 한 번, 준우의 재활치료 수업에 잠시 다녀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둘째 준우는 발달이 느려 5살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상호작용도 좋지 않아 자폐 스펙트럼의 범주에 발을 걸치고 있기도 하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수록 준우의 감각은 점차 예민해지고 멍해지는 일도 잦았다. 근래 들어 상호작용도 좋아지고 표정도 다양해지던 아이가 코로나 사태 이후 종일 태블릿 동영상만 바라보며 멍해져가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결국 고민 끝에 1대1 수업으로 진행하는 언어, 인지, 특수체육 수업을 쉬지 않기로 결정했다. 친정엄마의 차에 나, 연우, 준우 모두 타고 차로 10분 거리의 치료실에 간다.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정엄마와 연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40분 뒤 우리를 데리러 치료실로 온다. 나와 준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수시로 손을 소독하며 수업을 듣는 건물에 머물다가 온다. 준우가 수업을 받는 동안 연우는 할머니와 잠깐 산책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고 나는 근처의 약국에서 공정 마스크를 사거나 후다닥 장을 본다. 하루 한 번의 유일한 외출을 끝내고 나면 어느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다시 해가 뜬다. 아직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이었기에 그게 하루 일상의 전부였다. 자고 일어나면 또 같은 하루의 반복이다. 언젠가 준우의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1대1로 교육받는 특수체육 수업이다. 그동안 체육 수업이 있는 치료센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연우는 우리를 데려다주고 할머니와 집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집에만 있는 연우가 마음에 걸렸다. 안쓰러울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통통해지는 몸매도 눈에 거슬렸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홍삼을 먹고 있는 연우는 일명 홍삼빨이 잘 받아서 식욕이 날로 늘었고 몸무게도 함께 늘었다. 지난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통통한 어린이로 변모해 있었다. 생각 끝에 체육 선생님께 연우와 준우의 합동 수업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첫째는 둘째와 함께 특수체육 수업을 받는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연우는 늘 준우의 수업에 관심이 많았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체육까지 각 수업의 교실에는 아이들의 수업교구로 사용되는 흥미로운 장난감이 무수히 많았다. 게다가 체육과 비슷한 감각통합 수업 교실에는 그네 트램플린, 구름사다리 등도 갖추어져 있었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교실에 늘 친절하고 1대1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받는 아이를 혼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이기에 일반 교사들보다
훨씬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우의 눈에는 동생 준우가 나이에 비해 무엇이든 잘하지도 못하고 툭하면 큰 소리로 울어대는 떼쟁이임에도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연우도 준우 못지않게 많은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동생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수업을 듣는지 궁금해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특수체육 교실로의 입성 소식에 연우는 무척 기뻐했다. 동생과 함께 수업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며칠 전부터 손꼽으며 체육 시간을 기다렸다. 기껏해야 휴교가 끝날 때까지 몇 번의 수업을 받을 테지만 아이의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서 체육 수업은 아마도 담비와도 같았나 보다. 치료센터에 도착해 두 녀석이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준비 운동을 하는지 선생님의 구령을 따라하는 듯했다. 조금 있다 궁금한 마음에 창문 틈으로 슬쩍 교실 안을 엿보았다. 두 아이는 교실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바닥에 고가를 세워 교실 가장자리로 작은 트랙을 만드셨고 그 주변을 두 아이가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평소에 준우는 몸이 무거워 조금 달리다가 힘들면 선생님에게 마지막 이라고 외치며 그만 달리려고 했다는데 누나가 함께 달려서인지 그 자주 들리던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연우의 조절되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 운동은 자기도 태권도에서 배운 운동이라는 얘기도 하고 동생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해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았다. 두 아이는 함께 공놀이도 하고 줄넘기도 하는 것 같았다. 친정엄마와 나는 교실 밖 탁자 앞에 앉아 두 아이의 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40분 수업이 끝나고 두 녀석이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운동하느라 목이 말랐는지 나오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둘 다 아주 운동을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하셨다. 준우는 아직 줄넘기가 서투른데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따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한다. 또 선생님이 줄넘기 개수를 세어도 준우가 영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연우가 선생님께 영어로 1, 2, 3라고 세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한다. 준우는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로 세어주면 훨씬 집중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연우의 기분은 아주 좋았다. 다음 수업에도 꼭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에 또 수업을 가는지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처음 준우의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와 남편은 아무런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스르기에 바빴고 준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연우는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때 연우도 겨우 6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가 동생만 데리고 자꾸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참아내야 했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할머니와 함께 우리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엄마와 아빠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변했음을 연우는 분명히 직감했었을 것이다. 이후로 연우의 정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놀이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잘 추스러웠지만 아직도 연우는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엄마 나를 사랑해? 날 얼마만큼 사랑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지? 내가 많이 아프면 엄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엄마 내가 동생보다 더 좋은 거 맞지? 라는 질문을 쏟아내고는 한다. 이 모든 것은 동생의 장애로 인해 첫째가 받은 스트레스를 대변해준다. 분명 동생이 있지만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 동생이기에 연우는 외동인 아이들보다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던 것이다. 연우가 조금씩 커갈수록
아이의 질문도 늘어갔다. 왜 내 동생은 이렇게 기저귀를 늦게 떼는지, 왜 친구들의 동생보다 큰 소리로 울고 때가 많은지, 함께 놀려고 하면 왜 장난감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지. 그건 내 동생이 말이 느리기 때문이야. 다른 친구들보다 준우는 조금 늦게 큰데.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곤 했지만 어느새 10살이 된 연우는 공영 주차장에 갈 때마다 우리가 내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동생이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는 가끔 탄식처럼 중얼거리고는 했다. 나도 다른 집 동생같이 안 울고 같이 노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너무도 미안했다. 그렇잖아도 마음이 여리고 약한 연우에게 언젠가는 큰 짐만 안겨주고 떠나게 될 것만 같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은 찰싹 달라붙어 24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방에서 밖에 거의 나가지도 못한 채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면 두 녀석이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며 웃는 일이 많아졌다. 뭘 하고 누나 지켜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어떤 때는 서로 방귀를 뽕뽕 끼고는 그게 웃기다고 깔깔대고 있다. 누나가 맥포머스라는 자석 블록으로 성을 만들어 놓으면 준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피규어들을 급히 챙겨서 그 성을 차지하고 놀고, 연우는 왜 자기 성에서 노냐고 투닥거리다가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 또 싸우다가 웃다가 한다. 거실에 있는 트램플린에서 둘이 같이 방방 뛰다가 좀 있다가는 안방 침대에서 또 같이 방방 뛰어댄다. 누나가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준우는 자기 태블릿을 들고 굳이 누나 옆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 이제는 준우의 덩치가 커져서 거의 연우와 비슷한데 연우는 툭하면 동생에게 다가가서 준우야, 누나 업어줘. 라며 등에 매달리다가 둘 다 구르고는 한다. 여전히 싸울 때도 많고 투닥거릴 때도 많지만 긴 휴교 기간 동안 만일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면 아마도 더 지루하고 더 견디기 힘든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준우는 느리게 크고 있지만 그래도 누나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고, 연우 역시 동생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을 어렴풋이 익혀가고 있었다. 체육 수업에서 둘이 함께 긴 줄넘기로 꼬마야 꼬마야를 여러 번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내심 놀랐다. 준우는 눈과 손의 협응도, 손과 발의 협응도 힘이 든다. 그건 준우가 감각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인데, 그래서 걷는 것도 뛰는 것도 공을 발로 차는 것도 그네를 혼자 타는 것도 모두 다 어색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 준우가 누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단체 줄넘기를 성공했다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평소에는 수업에 집중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그래도 누나와 함께하니 준우도 체육 수업이 즐거웠던가 보다. 집에 돌아온 연우는 얼마 전 새로 마련한 본인의 작은 핸드폰에 내일의 스케줄을 입력하고 자겠다며 꼼지락거리더니 체육 수업이라고 알람을 해두었다. 낮에도 수업에 가져갈 실내화를 챙겨둔 것을 보면 연우에게 체육 수업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된 듯했다. 그저 운동 부족이 되는 것이 걱정되어 시도한 두 아이의 합동 수업이었는데 어쩌면 지금의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을 시간이 될 것이다. 그동안 키우면서 함께 노는 것이 어려운 남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건 나의 속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비록 가지고 태어난 성향으로 인해 누군가와 함께 노는 것이 어려웠던 준우지만 누나와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싫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 휴교와 체육 수업을 계기로 함께 놀며 즐거워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전히 각자 따로 있는 시간이 많고 끈끈하고 길게 놀지는 못하지만 두 녀석에게 서로가 있어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예전에
나에게 오빠가 있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란, 형제자매란, 핏줄이란 역시 끈끈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요즘이다.